김건희 여사 왜 영국 가냐? 민주당 최고위원의 말로 좀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5박 7일 이번 순방 일정에 들으셨던 것처럼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민주당 지도부, 특히 고민정 의원이 대통령실을 겨누고 있는 그 선봉에 서 있습니다. 오타 좀 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게 다른 오타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격이라는 거는 한순간에 만들어지지도 않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그게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에만 먹칠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격에 먹칠이 되는 거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네. 부디 그냥 가는 건 아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외교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꽤나 많은 예산이 소모가 되잖아요. 김건희 여사님도 같이 가시던데 왜 또 꼭 같이 가야 되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영부인도 가서 그냥 장식품이 아니에요. 네, 고민정 의원 어제 오늘 두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을 하면서 대통령실 집중 공격했습니다. 이현정 의원이. 네. 특히 이번 추석 연휴 때 있었던 작은 해프닝 중에 하나가 글쎄요, 누군가는 크다고 할 수 있는 해프닝일 수도 있지만 엘리자베스 여왕의 표기를 G를 S를 잘못했다. 이 표기를 두고 대한민국 국격에 명치를 했다. 고민정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분명히 이제 철자를 잘못 쓴 것은 저는 잘못이라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대통령실에서 좀 더 완벽을 기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이름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잘못 쓰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럼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걸러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문제를 과연 고민정 의원이 지금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저는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자,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청와대 대변인을 했습니다. 예. 근데 문재인 정부의 대변인을 했는데 그때 당시 벌어졌던 일을 까맣게 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없어진 체코슬로바키아를 체코라고 외교부에서 이야기를 하질 않나. 또 이 말레이시아 가서 인도네시아 말로 본인 대통령 인사하도록 하질 않나. 그리고요, 김정숙 여사는 이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대통령 순방 가실 때 딱 2번 빼고 다 같이 갔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인도는 직접 본인이 단독으로 갔어요.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번에 전 세계 정상들이 사실은 전부 다 이번에 런던으로 집결합니다. 런던에 이어서 바로 유엔으로 넘어갑니다. 유엔에 가서 유엔 총회 또 연설을 합니다. 예. 이 정상 외교가 또 이번에도 이 캐나다와 또 정상 외교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 상황에서 대통령 부부가 간다는 거는 자연스러운 순방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어떤 그 정상회담 이럴 때는 대통령 부인이 따라가는 게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만 이거는 상대방과의 굉장히 외교적이고 의존적인 방문이란 말이죠. 그런데 다른 나라는 다 부부 동반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혼자 간다? 그러면 김정숙 여사 문재인 대통령 때는 왜 이런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딴 사람 모르겠지만 고민정 의원이 이러면 제 얼굴에 침 뱉는 이야기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고민정 의원이 어제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는 오타. 이거는 뭐 대통령실의 명백한 실수니까 뭐 이건 이렇게 일단락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꼭 순방에 동행해야 하냐? 많은 돈 든다. 사건 사고이기까지. 서영주 대변인도 고민정 최고위원의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뭐 일부분은 동의하고 일부분은 또 동의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오타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름 틀리면 안 되죠. 바이든이라고 하면은 그건 외교적인 국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고민정 의원이 맞는 얘기를 하셨고 그거는 고쳐야 될 부분이고요. 김건희 여사의 순방,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조문 외교에 김건희 여사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유엔 총회를 가고 캐나다까지 따라가는 부분의 일정에 대해서는 꼭 가야 되냐고 지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이변에는 사건 사고가 예상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우려를 표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김건희 여사가 예전에 이제 나토 순방 갔을 때 민간인을 데려갔을 때 한번 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아직도 명확하게 대통령실에서 뭘 밝히지를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또 김건희 여사가 또 가서 어떤 사건 사고가 나타나면 결국엔 국정 운영에 누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좀 그 저변에 깔린 것이지, 김건희 여사가 당연히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갈 수 있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일정을 따라가는 것들이 꼭 김건희 여사가 필요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다시 한번 봐야 될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 고민정 의원이 얘기했던 건 이걸 겁니다. 당시에 지인이
순방을 따라갔던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밝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밝혀달라는 말을 돌려서 한 얘기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대민 논평 가운데 대통령실이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긴 했어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되냐 안 되냐의 그렇죠. 문제죠. 네, 그 밝힌 말씀입니다. 밝- 그게 아마 이제 저게 예. 깔렸을 것이다. 보고 김지현 의원님, 글쎄요, 민주당 최고위원 최근에 계속 이제 김건희 여사 뭐 특검 얘기도 나오고 이번 순방을 따라가야 되냐라는 부분까지 언급하는 민주당의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통상 이제 그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부부가 같이 가서 뭐 의전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번 상황에서 단순히 영국 그 여왕 조문뿐만 아니고 캐나다 정상회담도 있고 또 유엔의 경우에는 다자간 외교이기 때문에 유엔 방문해서 단순히 연설만 하고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영부인이 동행하는 것이 무슨 큰 예산상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론하는 것 자체가 계속 그 김건희 여사의 모든 부분을 공격을 해서 결국 국민적인 어떤 피로감 내지 비호감도를 높이려는 그런 전략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저는 저 뭐 아까 우리 이현정 논설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김정숙 여사가 해외 순방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것도 사실 뭐 조금씩 있었거든요. 제가 이번에 그 유럽을 다니면서 그 체코에 비투스 성당을 갔었는데요. 예. 거기 안내하는 사람이 여기 김정숙 여사가 여기 보고 싶어서 저 일부러 체코까지 왔다 갔다고 안내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잠시만요. 체코 그 가이드가요? 아니면 뭐 누가요? 뭐 그 현지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물론 그러겠지만 예. 그런데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그때 굉장히 많은 입방아를 좀 들었었거든요. 그때 영부인 당시에. 순방 외교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좀 있었죠. 영부인께서 그 사실 그때 체코 대통령도 외국가가 없는 체코를 방문해서 굳이 그 체코의 뭐 원전 외교를 한다는데 원전은 이미 체코가 다른 나라하고 계약을 한 상태였고 그래서 남미를 가면서 왜 체코에 들렀느냐라는 것이 그때도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예. 그만큼 그 논란을 일으켰던 전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 근무했던 분이 저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자꾸 이렇게 비판받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런 것은 결국은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서 굳이 흠을 계속 잡아서 결국 이제 그 비호감도를 높이려는 하나의 그 주장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현정 의원님과 김지현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 그러면 고민정 최고위원이 청와대에 몸담았던 시절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는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잠시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슬라맛 소르, 슬라맛 소르. 나와 우리 대표단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압둘라 국왕님과 마하티르 총리님 그리고 또 말레이시아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시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네시아로 인사해서 외교 걸레 논란도 있었고 뭐 옷감 논란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뭐 두 분이 말씀하신 건 이런 것 같아요. 최 교수님. 뭐 지적 받아야죠. 지금은 집권하고 있는 게 윤석열 정부니까. 다만 뭐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우리가 이런저런 따끔한 비판을 받았으니 나도 그걸 보니 이제는 좀 더 대통령실이 이랬으면 좋겠다. 한 단계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이 아니라 뭐 먹칠 혹은 뭐 안 가면 안 되냐 이런 식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지 뭐 이 부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은 지금 국회의원이잖아요. 예. 그 당시에는 부대변이었고 지금 그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네시아 말로 인사했던 그 실수를 했던 당시에는 부대변인이었어요. 역할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예. 저는 야당 의원이 그런 얘기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서영주 의원과 동일한 의견이에요. 예. 김건희 여사 가는 건 뭐 저는 크게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다만 야당에서 야당 의원들이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집권 여당이 민주당이고 또 야당 의원들이 국민의원이 야당이라고 하면 야당 의원은 또 그런 지적 안 하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거는 야당 의원으로서 한 발언이지 저분이 뭐 예전에 부대변인인데 왜 그런 얘기했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 예. 입장이 바뀐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건희 여사 가는 게 뭐 큰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다만 정말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은 그동안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가서 일을 잘하고 오면 돼요. 성과를 내고 그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지난번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하고 성과 내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순방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저도 일부분 입장이 바뀐 건 동의하면서도 매번 이렇게 입장만 바뀌고 말이 달라지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정치 불신만 더 생기는 건 그렇죠. 아닌지. 뭐. 그러니까 여야가 사실 입장 바뀌면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망할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정치인이라고 하면 좀 소신을 갖고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알겠습니다. 보고요. 예. 예.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가 했던 역할을 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딴 사람 비판할 수는 있는 거 좀 뭐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고민정 의원은 저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자기가 거기 일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아니 완전히 낯을 받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 과연 얼마나 국민들이 설득력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말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이니까 할 수 있는데 예. 고민정 의원 자체가 당시 부대변인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말도 외신 대변인이 했던 부분이지 그러니까 고민정 물론 뭐 의원이 아닐 직접 수 있어요. 당사자는 아니라고 할 하지만 수도 중요한 있어요. 것은 고민정 의원이 얘기했다고 해서 메신저를 흔들어서 이 자체를 다 덮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옛날에 실수 안 한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실수는 안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실수 안 했던 사람 실수 안 했던 사람만 얘기합니까? 예.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지금 말씀인지 하는 알겠습니다. 얘기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떤 의미지만 좀 평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분의 논쟁이 조금씩 뜨거워지는 거 보니까 정치권 이슈를 시작하긴 했나 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또 하나 얘기가 있는데 추석 연휴 이후에 뭐 사실 추석 연휴부터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여당에게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받아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을 키를 쥐고 있는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를 민주당이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도 이번 특검법 발의해서 진짜로 특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추석 전에 정치 쇼를 한번 펼쳐보고 싶었는데 뜻하지 않게 제가 조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주인이 하라는 대로 없으면 해야 됩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당연히 특검거리가 아니고요. 이것을 특검하겠다고 그러면요. 사실 김정숙 여사의 옷값 관련한 부분도 특검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지현 의원님, 지금 특검 패스트트랙 키를 쥐고 있는 게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인데 김건희 특검법,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은 정책 쇼다. 좀 부정적이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머슴을 해야 한다, 역사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압박하고 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김건희 특검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를 하자는 그런 의미거든요. 예. 그 외에 뭐 또 여러 가지를 덧붙였겠지만 지금 그 나온 것은 바로 그 내용이었는데 그 수사는 문재인 정권 시절에 그 정권과 가장 친하던 이성윤 검사장을 시켜서 근 한 2년가량 특수부 검사들을 총동원해서 사실 수사를 하면서 100여 차례 이상 계좌 추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구속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재판을 받아서 처벌받은 사람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과연 관련이 되어 있는지 여부는 수사를 전부 했단 말이에요. 예. 만약에 그 같이 공범이라고 한다면 처벌받은 사람들이 진술을 했을 거잖아요. 예. 그 진술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범죄 혐의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면 벌써 기소가 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법원에서 재판 과정에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되었고 그 과정에 그 내용이 마치 무슨 증거가 되는 양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1인 매매의 그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특정인에게 자신의 계좌를 맡기고 나 대신 좀 운영을 해달라고 예. 해서 그 사람이 지금부터 좀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사주세요 했다는 것이 무슨 주가 조작과 공범이라고 하면서 많이 지금 특검법까지 내세운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랬다면 이것은 그 사안이 그 녹취 파일이 수사 과정에서 이미 전부 검증되었던 내용이고 예. 그것을 증거로서 다시 법정에서 들려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특검법을 내세울 근거가 되느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물타기 전법으로 김건희 여사를 또 끌어들여서 김건희 여사가 마치 상당한 문제가 있는 양 국민에게 계속 알리는 그런 수단이 되고 있다고 봐요. 근데 조정훈 의원의 경우는 사실 민주당의 몫으로 비례대표에 그 당선이 되었다가 이제 시대전환
당대표로 간 사람인데 그분이 봐도 이게 너무 황당하다, 너무 나쁜 일이다라고 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저렇게 되었을 때는 패스트 트랙으로 이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없으니 결국은 알겠습니다. 한참 동안 결국 계속 계류가 되고 결국은 이게 통과되지 않을 거다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저렇게 하는 거죠. 글쎄 보신 것처럼 11명 찬성해야 되는데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이 딱 10명이기 때문에 딱 한 명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가 키를 주고 있다. 여론전 할 수 있고 민주당이 봤을 때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부실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역사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압박 이것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그야 조정훈 이제 시대전환 대표가 그걸 받아들일지 안 받을지 본인의 선택이에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예. 민주당 입장에서야 물론 그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될 거냐면 그거에 대한 평가가 나중에 있겠죠. 조정훈 의원에 대한 평가도 있을 것이고 이제 정책 내용 주인이란 말이 국민을 얘기하는 건데 국민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선택은 조정훈 의원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걸 민주당이 압박한다고 해서 저분이 바뀔까 저는 그런 생각 개인적으로 드는데 본인이 이제 또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저분도 생각을 바꿀 가능성도 전혀 없질 않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여론이 형성이 되고 이 특검법이 진행되는 과정에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올지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당연히 조정훈 의원을 좀 압박하는 거죠. 좀 동의해달라, 협조해달라 요청을 하지만 오롯이 그 모든 선택은 조정훈이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꽤 민주당이 전사적이거든요.